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예비동서가 결혼을 하려고 시댁에 방문을 했을 때 저와 시모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 모습을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꺼내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전 상황이 시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제 사연의 시작은 시모가 무릎을 다치게 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시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시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나마 견딜만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시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잘 대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가정부보다 못한 취급으로 대하셔서 점점 더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딱 10년 되었는데요. 9년을 버텨왔었는데 시댁에서의 1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을 정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이었어요. 시모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 만큼 시모의 이중적인 성격이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지금 그 말을 했다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 일을 왜 크게 만들고 그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 너무 억지 부리는 거잖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이해 좀 해주고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해 줬잖아. 어머님이 계단에다가 무슨 짓까지 저지르셨는데 나 여기 들어온 이유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 보살펴 드리려고 온 거지. 저 세상 떠나려고 온 거 아니거든? 어떻게 계단에 기름을 뿌릴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어?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러다 나중에 우리 딸 나연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아무 사건 없이 끝날 수 있었던 거지. 만약 나연이가 받기라도 했어봐.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엄마가 실수로 부은 거라잖아. 당신 요즘에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왜 계속 악화시키는 건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저걸 실수라고 할 수 있어? 아무리 당신 엄마라고 해도 생각 좀 하고 편을 들지 그래? 어머님이 실수로 기름을 쏟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 식용유가 왜 필요하셨는지 여쭤보기라도 했어?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 내가 밟으려다 발견해서 미끄러지지 않았던 거지? 만약 밟았다면 나는 지금 내 진탕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너무 놀라서 기름을 닦고 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내 모습을 몰래 지켜보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다니까. 나는 무릎을 다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온 거지. 내 목숨을 잃으려고 어머님 댁에 온 게 아니야. 편들 걸 편들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과도 끝이야.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오죽했으면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겠냐고.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더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감싸기만 하려는 남편의 모습에 정 떨어져 버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긴 뒤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저를 계속해서 말리려는 남편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시모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하필 계단에다가 식용유를 부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려 했던 게 아니다. 너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저지를 생각을 하겠니? 요즘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예민해진 거 아니니?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면 어떻겠니? 이대로 나가버리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풀어나가도록 하자. 연기 그만하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왜 이 사람 있었을 때만 약한 척 하시는 거예요? 저와 단둘이 있었을 때 모습을 보여주시라니까요? 당신 그만 좀 하지 못해? 우리 엄마가 먼저 손을 내미셨으면 당신도 멈출 줄 알아야지. 왜 더 악화시키려는 건데?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니까. 하마터면 제가 세상을 떠날 뻔했는데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를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목소리를 높인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딸이 이혼하는 걸 원하겠냐고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 말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고 남편도 뒤따라 방으로 들어오더니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이 잘못되길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하셨겠어?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 잘 알잖아. 이번 일은 서로의 오해에서 시작된 거니까 최대한 좋게 풀고 끝내는 걸로 하자. 우리가 이혼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군지 잘 알잖아. 나연이한테 상처 줄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당신은 끝까지 내 생각은 전혀 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을 때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하신다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적응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나 정말 많이 지쳐 있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야. 그러니까 당신도 고집 부리지 말고 어머님 그만 요양원에 모시는 거 생각해봐. 우리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고 나연이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오래 기다려주지는 못해.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없었는데 이혼 얘기 나왔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집안의 장남과 결혼을 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이혼은 절대 안 되고 엄마한테도 내가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거실로 좀 나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으시대. 시모가 겨울에 미끄러지셨는데 그때 무릎을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며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휠체어에만 앉아 계시다 보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제약이 많았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집안의 며느리라곤 저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시모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드렸었는데 항상 돌아오는 건 모진 말들 뿐이었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시다 보니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었던 거죠. 누가 봐도 시모가 계단에 기름칠을 했던 건 저를 해하려는 행동이 확실한데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에 많이 화가 났고 저도 더 이상은 시모에게 잘해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밖으로 부르신 이유는 도련님한테 여자가 생겼는지 결혼 문제로 시댁에 오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도련님과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능력이 상당히 좋은지 흥분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 막내가 이번에 정말 괜찮은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더라. 월 수입이 3억이나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사업을 한다지만 한 달에 3억이면 엄청 성공한 거잖아. 그러니 무조건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겠지. 이번 주말에 인사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네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다. 내가 무릎이 이 모양이니 어쩌겠니. 대신 고생 좀 해줘야지.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까지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저 혼자서요? 이번 주 주말이면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저는 어머님 살펴드리는 것도 벅찬 상황이에요. 음식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식사는 나가서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죠. 이 사람도 새벽까지 출근해서 집에 늦게 오고 중간에 나연이도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야 하는데 차라리 밖에서 만나던지 아니면 음식을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을 미리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겠어요? 그냥 손님도 아니고 우리 막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 여자인데 어떻게 음식을 주문할 생각을 하니? 정성이 들어가야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신경 좀 써줘. 내 동생이 나이도 있는데 이번에 결혼 놓치면 너 언제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될지 모르잖아. 너는 그거 한번 희생하는 거 가지고 꼭 속 좁게 말을 하면 마음이 편하니? 어차피 하게 될 거 몇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도와주기가 싫은 거야?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걸 속 좁다고 말씀하시면 저야말로 서운하죠. 아니면 당신도 그날만큼은 일찍 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던지 힘으로 하는 건 당신이 좀 해주면 수월하게 끝날 수 있잖아. 예,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가사를 시키는 건 아니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시키니? 그냥 내가 하마. 아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며칠만 좀 희생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사지도 멀쩡하면서 왜 이렇게 움직이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당신 보면 엄청 게으른 것 같아. 얼마나 힘든 일 한다고? 그거 움직이기 싫어서 다리가 안 좋은 우리 엄마를 휠체어에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게 만들어?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나한테까지 일을 시켜야 마음이 편하겠어? 이게 지금
심각하게 대화할 거리라고 생각해? 이왕 하는 거 좋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럴 때마다 나도 당신이랑 결혼한 걸 정말 후회하게 된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도 저를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신 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답답함의 연속이었죠. 저 혼자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했던 것뿐인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고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마다 저도 점점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남편과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결국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했고 집안에는 냉기가 흐르게 되었죠. 새벽에 남편이 출근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침까지 챙겨준 뒤 보냈을 텐데 전날에 그 난리가 난 이후 좋지 않은 감정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한 뒤 제 딸도 학교를 가야 돼서 이것저것 챙겨 밥 한 숟갈 떠먹이고 학교에 바래다 줬어요. 오는 길에 식재료를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장을 본 뒤에 다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시부가 계셨지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시모가 혼자가 되어버리셔서 항상 외로워하셨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저한테 오는 건지 매번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항상 다음 날이면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매일같이 인상 쓰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었죠. 하지만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시댁에 살면서부턴 제 얼굴에 웃음기는 사라졌고 항상 인상만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장을 보고 들어갔을 때 시모와 얼굴을 마주쳤는데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양손에 식재료를 한가득 사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에게 찬물을 한 바가지 더 끼얹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또 시작이 된 거였죠. 저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려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 내가 어제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알지? 내 아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 억누르고 있었던 거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이가 하는 일이 건축 현장 일이다 보니까 집안일에 신경 쓰다가 큰 사고라도 날까봐 참고 계셨던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시작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이제 좀 솔직해지시죠? 어제 왜 계단에 기름칠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미끄러져서 사고라도 나길 바라셨어요? 그건 실수였다니까. 식용유가 필요했는데 하필 계단에서 엎질러진 것 뿐이야. 내가 너를 헤아려 들었겠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찔리는 거라도 있나 봐.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아. 며느리가 수능적이지 못하니까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조용히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무슨 말만 하면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는 얼굴에 오만 인상 다 쓰고 있는데 그걸 보고 누가 좋아하겠어? 너 같은 며느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도 싸.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좋게 하려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아침에 미리 장까지 봐왔는데 돌아오는 건 찬물 2바가지였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고요. 다 때려치울 테니까 어머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없어야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린 저는 똑같이 찬물 1바가지 퍼서 퍼붓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고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주방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고 시모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현관문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 했는데 시모의 살려달라며 괴로워하는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다시 들어간 순간 시모의 머리에서 출혈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를 뒤쫓아 오시려다가 흥건해진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휠체어에서 넘어지셨고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어요. 상처가 깊어 보여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시모는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며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를 힘겹게 휠체어에 다시 부축한 뒤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깨매일 정도는 아니라서 지혈을 한 뒤에 반창고를 붙였지만 이런 상황들이 답답하기만 했었죠. 서로 웃으면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시모는 누워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몸을 옆으로 돌리셨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본 뒤 방문을 닫고 정리가 되지 않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식재료 정리를 끝낸 뒤 묵묵히 집안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집안이 조용하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남편이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했고 제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면서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상황이 어찌됐든 우리 엄마가 다치셨으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마가 이게 뭐야? 됐다. 그만해라. 내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며느리 잘못은 없다. 그러니 화내지 말고 저녁이나 먹도록 하자. 머리에 꽤 충격이 있었는지 열을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계속 지끈거리는데 네가 목소리를 높이면 두통이 심해질 것 같다.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둘이 개인적으로 하든지 해라. 엄마, 정말 괜찮아요? 병원 안 가보셔도 되는 거예요? 뇌진탕으로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 넘어지면서 살짝 긁힌 것 뿐이라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러다 밥 다 식겠다. 일단 저녁부터 먹자. 그날 저녁을 먹은 뒤 아이를 재우고 방에 들어와 지쳐버려 자리에 누우려 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모의 이마에 상처를 냈다고 또다시 열을 올렸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돌려 세우더니 제 뺨에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너무 놀란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라 더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끝내 이혼 얘기가 나왔고 조만간 돌아오는 월요일 이혼 서류를 작성하러 가자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비웃으면서 또다시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냐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려 하지 않길래 묵묵히 짐을 챙겼어요. 아이가 푹 자고 있어서 다음날 친정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안 좋은 상황에서 이혼의 문턱까지 오게 됐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밤을 꼴딱 새우면서 고민을 해봤지만 이혼만이 답이었고 동이 트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던 아이를 빼서 품에 안더니 어디를 가냐고 화를 냈어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함께 있을 필요 없지 않냐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있어야 한다고 그 뒤에 보내주던지 생각을 해보겠다면서 나머지 한쪽 손으로 제 옆에 있던 캐리어까지 빼서 버렸습니다.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아이를 남편에게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있었죠. 그렇게 영혼 없이 준비를 끝낸 뒤 잠깐 쉬고 있는데 도련님이 거의 도착해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시모가 저를 급하게 마당으로 부르셨어요. 예, 시간 없다. 여기 정원에 있는 잡초 서둘러 뽑아라. 우리 집안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지? 일단 보이는 대로 뽑아서 갖다 버려. 그이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왜 제가 잡초까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해줬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이 불러서 잡초 뽑으세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니? 우리 집안 첫인상은 너 때문에 글렀어. 오늘 같은 날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속 터지게 만드는 거야? 저를 탓하지 말고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어머님 아들을 탓하세요. 저는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연이 데리고 가볼게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모는 바닥에 있던 장대를 들어 제 등을 후려 치셨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긴 장대를 들어 사정없이 저에게 휘둘렀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저 때문에 집안 첫인상을 말아먹었다면서 더욱더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때마침 시댁에 들어오던 도련님이 목격하게 되었고 급하게 달려와 시모의 장대를 빼서 던져버렸어요. 도련님이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도련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한 여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 두 눈을 의심했고 다시 만난 인연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왜 이런 눈추한 곳에 계세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소식이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너한테 이런 꼴이나 보이고 20년 만에 봤는데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보다시피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있어. 안 그래도 그만 정리하려고 했었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장대로 사람을 내려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고요. 강우 씨, 어머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게, 나도 처음 목격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 엄마, 왜 형수님한테 이런 짓을 하셨어요? 거의 다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더욱더 조심하셨어야죠. 아니, 그게 내가 며느리한테 정원에 있는 잡초 좀 뽑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꼴랑 2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거 싫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으니 매질을 해서라도 똑바로 교육을 시켜놔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한 대 쥐어 박았다. 제가 목격한 장면만 봐도 어떤 집안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강우 씨와의 결혼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언니를 이런 곳에서 만난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니가 당했던 거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전부 갚아 드릴게요. 도련님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여자는 20년 전에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만들어진 인연이었어요.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여자는 서점에서 매일 살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쉬고 있었을 때 제가 일을 하던 서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대피하길래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 두 눈에 들어온 건 서점에 불이 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뜨겁게 타오르고 있던 서점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매일 서점에서 살던 고등학생 여자가 불길에 휩싸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당시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화장실에서 온몸에 물을 적신 뒤 그 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힘들게 구출에 성공을 했지만 그 학생의 얼굴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졌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여러 차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화번호까지 바뀌게 되면서 연락처가 지어져 소식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어요. 얼굴에는 그대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를 부축해 주면서 제 딸과 함께 시댁을 나가려 하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고 시모는 대화로 풀어나가자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그때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시모가 두 발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예비 며느리를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셨네요. 그 모습에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죠. 걷기 힘들다고 했던 사람이 저에게 뛰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분노가 치밀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인연을 만들게 된 출판사 대표인 동생 밑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덕분에 현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의 악연을 끊어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놓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장마철 운전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뭐든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